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주변에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냐면은 정말 애터미처럼만 해라. 제발 애터미처럼만 해라 하는 얘기들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에서 정말 애터미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잘 나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회사와 더불어서 다 성공자가 되어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되게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세까지는 되게 공부를 합니다. 인생을 준비를 합니다. 30에서 한 60세까지는 되게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90세까지는 노후를 보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60세쯤 됐을 때 결산을 해봤더니 1%만이 성공자가 되었더라, 즉 부자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부자는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당벌이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15%의 사람들은 타계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을 보면은 대개 1% 정도 100명 중에 1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5%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왜 30년씩이나 평균적으로 공부를 하고 30년씩이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실패자들이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성공을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노후라는 30년의 세월을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은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죠? 질병이 따라오죠. 질병이 따라와서 병들고 돈이 없으면은 정말 악몽 같은 세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12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이런 소문이 슬슬 지금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무려 60년이라는 세월을 돈 없이 병든 상태에서 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몹시 끔찍한 일이고 본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주변 가족들까지도 다 불행해지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가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온정의 손길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늙어서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우연히 성공자가 된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성공자가 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틀림없이 성공자가 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번을 반복한다고 그러더라도 자기는 10번을 다 성공할 수 있고 10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100번 다 부자가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왜 성공을 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법칙이 있다 하는 겁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게 법칙입니다. A 플러스 B는 C가 나온다. 그러면은 A하고 B만 플러스하면 항상 C가 나오면 이거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A하고 B만 하면 항상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요 법칙 공식을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만든 거냐? 이거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북향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북향의 원리. 이런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븐 코비가 쓴 말인데, 정북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법칙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농장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농장의 법칙.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자연 법칙에 따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반드시 농부는 자연 법칙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앗을 준비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농토가 있어야 되니까 땅을 준비한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도 사고 농토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농자금부터 준비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거를 맨 먼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머릿속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농부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갑자기 곡간으로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농부의 머릿속에 고구마 2가마인지 땅콩 1가마인지 아니면 쌀 10가마인지 하는 것이 먼저 농부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한 다음에 농부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 곡간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성공한 나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나의 모습이. 마치 농부가 머릿속에 쌀 10가마를 그려 넣느냐, 땅콩 2가마를 그려 넣느냐, 고구마 2가마를 그려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이 달라지듯이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그려 넣을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다 성공한 모습을 그려놓지 않으면은 절대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3년이나 5년 전에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모습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그리고 있지 않았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그려놓지 않으면은,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놓지 않으면은 3년 지나고 5년 지난 후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려 넣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생각이 좀 복잡하죠?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복잡한 거예요. 사람은 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육이 요구하는 것, 영이 요구하는 것, 혼이 요구하는 것,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 만족시키고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욕구라는 건데, 우리 육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그러면은 풍요롭게 사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살며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보통 영과 혼이 같은 걸로 영혼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영과 혼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스피릿, 소울 구별이 되는데, 그럼 영은 뭐고 혼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영은 동물하고 사람하고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동물은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영은 예를 들면은 시간에 관한 개념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관한 개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양심에 관한 거예요. 양심. 이 양심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웃집 개가 이웃집 아저씨 다리를 물어버렸어. 그러더니 저녁에 가가지고 내가 좀 참을 걸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물론 양심도 계속 무시하면은요 양심이 무뎌지기는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심을 계속 닦으면은 양심이 계속 빛나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람이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혼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지적 욕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은 배우지 못하면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무식하다,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죽을 때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혼의 부분입니다. 희노애락.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느끼는데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물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밥 주는 주인한테는 꼬리 살살살살 흔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기쁘다 하는 거예요. 기쁘다. 밥 먹을 때 건들면 노합니다. 예. 그래서 이 희노애락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도 있어요. 기억력도 있고, 주인인지 도둑놈인지 다 구별하고, 이렇게 다 숫자도 가르치면은 야 3번 물어와, 5번 물어와 이렇게 하면은 가르치면 이런 것도 배우긴 배워요. 사람보다 지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동물도 혼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골고루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뭔가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나는 남을 위해서는 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도 쓸모있던 사람이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친구를 위해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죽을 때 한이 맺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건 바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만족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머릿속에다 그려 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한 편의 영화를 지금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요거를 쓰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드리는데 다 씁니다. 쉬워요. 자, 그 양식을 보면은 이런 수레바퀴 같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요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여기다가 한 번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 잡힌 삶이 되겠죠? 자, 6, 그러면은 잘 살아야 된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주택 문제, 대개는 해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장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자동차, 요즘 필수품이죠. 사랑하고, 효도, 배우고, 자녀 교육, 여행도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행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이런 항목들은 자기가 결정을 하세요, 되게.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점수를 먹여보는 거예요. 주택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70평은 돼야 되겠다, 아니면 50평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30평에 산다. 그러면은 자,
40점. 건강은 뭐 타고 나서 그런 대로 뭐 70점. 자동차는 영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지금 최소한 에쿠스는 타야 되는데 지금 타고 다니는 게 소나타 9형 타고 다니고 있어. 영 마음에 안 들어. 효도 그냥 마음으로만 했어. 자녀 지네가 알아서 좀 어떻게 해줬어. 봉사는 거의 못했어. 현금도 거의, 여행은 뭐 어떻게 뭐 신혼여행은 갔다 왔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이걸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요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이게 찌그러지고 적으면은 잘 안 굴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이 10점 만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고단한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되는데, 내가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 네모칸에다가 써주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면은 쓸 때 구체적으로 쓰라 이게요.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 어디 살고 싶으냐니까 좋은 집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럼 집 사러 가가지고 부동산에서 무슨 집 보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좋은 집이요. 이 사람 집 살 사람이에요, 안 살 사람이에요? 살 사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연립주택인지 방은 몇 개인지 화장실은 몇 개인지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인지 몇 평인지 요게 딱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그걸 적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을 적으라 이거예요. 가격을. 그게 얼마짜리인지. 무슨 차 타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페라리요 그러는데 페라리가 얼마인지도 몰라. 7천만 원인지 6천만 원인지 3억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페라리 그러면 가격이라도 알고 타겠다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한을 적으라 이게. 기한.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70평짜리 집을 언제까지 사겠다고 적어야지, 그냥 세월을 가거나 말거나 그러다 꼴딱 죽어버리면 그게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년, 5년, 7년 안에는 내가 반드시 사겠다. 기한을 정해야 되는, 기한을. 요 세 가지를 꼭 유념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좀 보여주세요. 선배들 중에 이렇게 작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17평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3년 뒤에는 상도동 사거리에 있는 42평 방 4개 욕실 2개 있는 4억 3천만 원짜리 동양 빌라 5층으로 이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죠. 예,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행동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영화를 내 머릿속에서 만들고 그 영화 속에 살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영화가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영화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속에, 영화 속에 계속 살다 보면 이 현실이 끌어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